안녕, 건이와 보리수. 건아, 어딨니? 엄마에게 모습을 보여줘. 보리수는 누워서 자려고? 아침이야.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요일입니다. 오늘은 동물성 식품을 끊어야 하는 이유. 그런 고혈압 약을 드시는 분들에게 알리는 내용입니다. 고혈압 환자에게 고기, 생선, 계란, 우유가 해롭다고 말하면 혈압이 정상인 사람은 괜찮지 않느냐고들 물어본다. 하지만 정상 혈압인 사람도 동물성 식품은 피하는 것이 건강에 유리하다. 사람의 몸에는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섬유질이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 이 중에는 많은 양이 필요한 것도 있고 적은 양으로 충분한 것도 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단백질은 적은 양으로도 충분한 영양소다. 지방 역시 많은 양이 필요하지 않다. 한편 탄수화물과 섬유질은 많은 양이 필요하다. 하지만 우리가 즐겨 먹는 고기, 생선, 계란, 우유에는 단백질과 지방이 많이 들어있고 탄수화물과 섬유질은 거의 없다. 즉 동물성 식품은 사람의 몸이 필요로 하는 것과 정반대의 영양소를 그것도 너무 많이 갖추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우리가 동물성 식품을 선호하는 이유는 섭취를 해도 몸에 나쁜 증상이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어느 날 고기를 실컷 먹었는데 그 이튿날 그 사람이 세상을 떴다고 한다면 아무도 고기를 먹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그런 즉각적인 이상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10년에서 20년 동안 지속적으로 섭취하게 되고 그 결과 필요치 않거나 안 좋은 물질들이 몸에 쌓이고 쌓여서 손을 쓸 수 없는 상태에 빠지는 것이다. 고기, 생선, 계란, 우유는 바로 그런 식품이다. 이제 고기, 생선, 계란, 우유 등의 동물성 식품을 섭취하지 말아야 할 4가지 이유를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고단백이 아닌 과단백. 단백질은 많이 섭취한다고 좋은 것이 아니다. 적당히 섭취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고기, 생선, 계란, 우유는 앞에서도 설명했듯 고단백이 아닌 과단백 식품이다. 지나치면 당연히 해롭다. 우리는 현미에 포함되어 있는 정도인 적은 양의 단백질만 섭취해도 몸에 필요한 단백질을 모두 섭취할 수 있다. 현미에는 칼로리 비율 단백질이 8% 정도가 들어있지만 고기, 생선, 계란, 우유는 절반 이상이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다. 게다가 단백질뿐만이 아닌 지방도 다량 함유되어 있다. 음식으로 많은 단백질을 섭취한다는 말은 그만큼 지방도 많이 섭취한다는 의미다. 과단백 식품에는 반드시 지방도 그만큼 들어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방까지 많이 함유된 과단백 식품인 고기, 생선, 계란, 우유보다 현미, 야채, 과일이 우리 몸에 적합하며 이것들만으로도 걱정할 필요 없이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양의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다. 단백질이 많이 필요하지 않다는 주장의 첫 번째 근거는 인간의 성장 속도에서 볼 수 있다. 인간의 성장이 가장 빠른 시기는 갓난아기 때다.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면 평균 3kg 정도다. 그런데 돌이 되면 평균 9kg으로 성장한다. 1년 동안에 자기 몸무게의 3배로 커지는 것이다. 따라서 일생에서 가장 성장이 빠른 시기는 갓난아기 때다. 성장 속도가 빠를 때 단백질을 많이 섭취해야 한다는 점을 생각하면 갓난아기는 단백질이 상당히 많이 함유되어 있는 음식을 먹고 있다는 의미가 된다. 하지만 실제로 우유에 함유된 단백질 양을 조사해보니 엄청난 양의
함유되어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잡고 칼로리 비율로 7% 정도밖에 들어있지 않았다. 그렇게 적다고 여겨지는 양으로도 1년 동안에 자기 몸무게의 3배로 성장한다는 것은 성장이 느리거나 멈춘 시기에는 그보다 적은 양을 섭취해도 충분하다는 뜻이다. 따라서 성장이 빠를 때에는 단백질의 섭취를 늘리고 성장이 느릴 때에는 줄이는 것이 바람직한 단백질 섭취 방법이다. 한편 현미에는 단백질이 8% 들어있어 우유보다 더 많은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다. 이는 성장기 아이들 역시 동물성 식품을 전혀 섭취하지 않고도 매 끼마다 현미밥, 채소, 과일만 빼놓지 않는다면 단백질은 충분히 섭취할 수 있는 것이다. 참고로 우유에는 단백질이 20%가 들어있다. 우유에 비하면 3배나 되는 양이다. 우유를 먹고 자라는 소는 역시 빨리 자란다. 태어나서 한두 시간 만에 지나면 걸어다닐 수 있고 1년 정도 지나면 어미인지 새끼인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거의 다 자란다. 사람은 1년에 3배 정도 자라지만 소는 1년에 9배 정도 자란다. 그런데 1년에 3배밖에 자라지 않는 아이에게 9배나 자라게 하는 음식을 먹이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사람은 소보다 성장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그에 맞는 음식을 주어야 하는데 성장이 빠른 소가 먹는 음식을 준다면 그만큼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없다. 실제로 성장기가 아닌 사람들도 보통 모유의 2배 이상이 되는 단백질을 섭취하고 있다. 그런데도 부족하다면서 단백질을 더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두 번째 근거는 동물성 식품을 전혀 섭취하지 않는 사람들의 건강에 특별한 이상이 없다는 것이다. 단백질을 과잉 섭취하면 혈액이 산성으로 변한다. 그 결과 골다공증이 생기고 요로결석이 생긴다. 또 비만을 비롯하여 아토피나 천식 같은 알레르기 질환도 생긴다. 요즘 아이들이 아토피 때문에 고생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만약 아이가 아토피 때문에 고생하고 있다면 고기, 생선, 계란, 우유를 당장 끊도록 해보자. 즉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고기, 생선, 계란, 우유를 먹으면 안 되는 네 번째 이유는 섬유질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섬유질은 변비와 비만을 예방하고 대장암의 발생을 억제해주며 혈당을 적절하게 조절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당뇨에 좋다. 또 혈압을 내려주기 때문에 고혈압에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섬유질은 고기, 생선, 계란, 우유에는 전혀 들어있지 않고 현미밥, 채소, 과일에는 풍부하게 들어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몇 가지를 짚고 넘어가자. 고기는 앞에서 설명했듯 과단백에 지방이 많아 좋을 것이 별로 없다고 했지만 상식적으로 먹으면 좋은 음식이라고 생각했던 생선이나 우유는 왜 먹지 말라는 것일까? 흔히 등푸른 생선이 좋다고들 한다. 등푸른 생선이 좋다는 근거는 생선의 기름에 들어있는 일부 성분, 즉 오메가3라는 성분이 혈전의 형성을 억제하여 혈관 속에서 피가 엉기는 현상을 방지해주기 때문이다. 그래서 동맥경화증에 의해 혈전이 생겨서 혈관이 막힐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 등푸른 생선을 먹으면 좋다고 권한다. 오메가3 지방산은 불포화 지방산의 일종이며 그 안에 EPA, DHA 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좋은 역할을 한다. 하지만 생선의 좋은 면만 보면서 우리가 간과하는 것들이 있다. 생선의 지방의 성분 중에 피가 엉기지 않도록 하는 일부 불포화 지방산이 있지만 또 반대로 피가 잘 엉기도록 만드는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도 같이 섞여 있다는 사실이다. 이 두 가지 성분이 동맥경화증을 유발한다는 사실은 앞에서도 설명했다. 따라서 결론은 생선의 기름은 몸에 이롭기도 하고 해롭기도 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좋은 것과 나쁜 것이 함께 있는 음식을 굳이 먹을 필요가 없지 않은가? 좋은 성분만이 함유되어 있는 음식이 있으니 말이다.
그래서 생선 역시 먹으면 안 되는 식품에 포함되어 있다. 또 우유에는 칼슘이 풍부해 골다공증에 매우 좋은 식품이라고 한다.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상식인데 왜 우유도 못 먹게 하느냐는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통계를 보면 우유와 치즈 등의 유제품 섭취 비율이 높은 나라일수록 골다공증의 비율이 오히려 더 높다. 이유는 단순하다. 채소에서 얻은 칼슘은 인체 흡수율이 매우 높은 반면 유제품이나 동물성 식품에서 얻은 칼슘의 흡수율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다. 게다가 동물성 식품을 섭취하면 우리 몸은 산성화되는데 다시 중성화로 되돌리기 위해 뼛속에 있는 칼슘을 비롯해 미네랄을 배출한다. 그 때문에 우유를 섭취하면 오히려 골다공증이 발생할 확률이 높은 것이다. 동물성 식품을 피해야 하는 이유는 이뿐이 아니다. 동물성 식품인 경우 우리 몸에서 분해되는 과정에 독소를 만든다는 이유도 포함된다. 이 독소는 고혈압, 중풍, 동맥경화증의 원인으로 작용한다. 즉 육식을 많이 하는 식생활을 성인병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는 것이다.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몸을 망가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만약 현미 채식을 통하여 체질이 바뀌면 고기, 생선, 계란, 우유를 조금만 먹어도 그날 바로 설사를 하게 된다. 수십 년 동안 지속적으로 섭취를 하다 보니 몸에 익숙해져서 별 탈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몸이 병들어 가고 있는 것이다. 담배를 처음 피우는 사람은 누구나 기침을 하지만 오랜 세월 피운 사람은 전혀 기침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떠올리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담배가 몸에 해로운 것은 말하지 않아도 모두 아는 사실이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내일은 식물성 식품을 먹어야 하는 이유 같이 읽어드릴게요. 우리 건이 보리수 새벽 내에 엄마를 아주 괴롭게 베란다에서 시끄럽게 있고요. 지금 우리 보리수는 모기 들어오지 말라고 창문 틀에다가 틈에다가 끼워놓은 비닐을 빼서 저렇게 장난치고 있는데 보리수 뭐하니? 여러분 건강한 일요일 되세요.